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민간 사업자로 롯데를 선정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위라며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티켓 판매의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 장년층이나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농민수당 공청회가 큰 관심 속에 열렸지만 지급액과 분담률을 놓고 농민과 자치단체 간 견해차가 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과 관련된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중 하나가 롯데에 대한 특혜 논란입니다. 전주시가 롯데를 민간 사업자로 선정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는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위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취임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종합경기장 개발을 두고 크게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경기장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해 생태공원의 일부로 활용하고 대체 시설은 시 재정으로 지으며 롯데 등 유통 대기업의 쇼핑시설 입점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최근 발표에서 전주시는 앞선 두 가지 원칙은 지켰지만 기존 협약을 내세우며 롯데의 진출은 막지 않았습니다. 투자심사 재검토 사유가 롯데와의 민원을 해결하고 와라. 사업협약 해지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니다. 롯데에서는 우리는 협약대로 이행을 하고 싶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고요. 전주시 의회와 시민단체는 김 시장의 입장 변화에 반발했습니다. 의회 동의조차 받지 못한 협약을 핑계 삼아 롯데에게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협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협약이 효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그 이후라도 충분히 전주시가 마음을 먹었다 한다면 그 협약을 파기할 수 있었다. 전주시가 이번에도 롯데를 개발 상대로 지정한 것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는 롯데의 종합경기장 부지의 소유권이 아닌 장기 임대 권한을 주기로 했고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촉진법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사업 내용과 적용 법이 전과 달라졌는데 공모 절차도 없이 또다시 롯데를 사업자로 선정할 순 없다는 논리입니다. 기본 근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롯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게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시민단체들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어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주국제영화제가 벌써부터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영화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온라인 예매에 의존해 중장년층 접근이 어려운 데다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2일부터 개막하는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벌써 남은 표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283편의 영화가 매진됐는데 온라인 반응과는 달리 정작 지역민들에게는 남의 일입니다. 그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인터넷 같은 그런 거를 이용해서 표를 사갖고 한 거는 조금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현장에서 살 수 있는 영화표는 전체 좌석의 10%, 90%가 온라인 예매로 거래돼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 현장 예매도 몇 년 전부터 사라져 현장을 선호하는 지역민들은 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명이 오면은 한 명만 현장에서 발권할 수 있는 거니까 전부권에 사는 사람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경우 전체 좌석의 20%, 부산 국제영화제는 30%를 현장 예매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20% 정도는 남겨둡니다. 지역민들에게 4,000원의 특별 할인이 있지만 전주돔 프로그램에 한정돼 혜택은 전체 상영작의 4%가 채 안 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그런 것들을 늘린다고 이게 반드시 더 배려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좀 편하게 온라인이든 사전 예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전주국제영화제가 20년간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정작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는 아쉬워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농업을 지키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대안으로 농민수당이 관심인데요.
도내에서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공청회가 열렸는데 참여 열기가 무척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급액과 분담률을 놓고 주체들 간의 이견이 크다는 점은 아쉬움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김제에서 열린 농민공익수당 설명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농민수당은 환경보전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가에게 수당을 주는 전북공익형 직불제입니다. 현금과 지역화폐를 절반씩 연 한 차례 지급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농민들은 수당 현실화와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도의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안을 만드는 것이 1번이다. 현실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라북도는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급액을 놓고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단체는 국비를 포함해 연 240만 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근 전남 해남과 강진구는 연 6,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견해 차이가 큽니다. 또 전라북도와 시군 간 재정 분담률이 3대 7로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도에서 매칭 비율을 최소한 50%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민수당은 재정 부담을 동반하는 사업인 만큼 시군 재정을 고려해 어느 선이 적절한지 액수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회의 안건 신속 절차인 패스트트랙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되면서 각 당이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선거 룰의 핵심은 정당 지지율로 도내 야권 사이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정계 개편 논의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김환광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은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정당 지지율이 핵심입니다. 총선에서 10%를 득표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다면 전체 의석의 10%인 30석 기준으로 모자란 10석의 절반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우선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민심 그대로의 선거 방식인데 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의당은 경쟁력을 자신합니다. 대한 야당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한 야당의 경쟁에서 정의당이 가장 선두에 서서 정말 책임질 미래를 보여드리겠다.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갈등으로 미래가 한층 불확실해진 바른미래당 사정은 통폐합 논의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1당과 2당이 아닌 3당과 4당이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수정당끼리의 연대 내지는 통합 움직임은 상당히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도내 정치적 지분에 비해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평화당은 정치 구도만 바뀌면 내년 총선은 아직 해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북과 호남에서 내년 총선은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냐 그리고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한 그 대한 세력이 1대1 구도가 되면 충분히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고 한국당이 존재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도내 내년 총선은 정계 개편의 변수와 제2, 3당을 차지하려는 야권의 경쟁으로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 정비한 지 20년이 됐고 오늘 그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장엄한 석탑의 모습이 감탄을 자아냈으며 우리나라 석조 문화재 수리의 선도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사리를 봉안하고 석탑을 건립한 지 1380년, 해체 보수가 결정된 지 20년 만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다시 한번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완공된 석탑은 높이 14.5m, 너비 12.5m, 사용된 부재만 총 1627개, 무게는 1830톤에 이릅니다. 준공식에는 각계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존하는 국내 최고 최대의 석탑으로서
20년 만에 준공은 석주문화재 수리의 선도적 사례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나왔고 그런 신기술이 많이 동원돼서 앞으로 우리 석조문화재 복원하고 복구하는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석탑은 당초 9층으로 추정되지만 6층 일부만 반파된 상태로 남아있다가 일제강점기 무너진 부분에 콘크리트가 더 씌워져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해체 보수 결정 이후 10년간의 해체와 학술조사, 구조보강, 보존 처리, 조립의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특히 원부재를 82%까지 재사용해 석탑의 진정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보존에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원래 남아있던 석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구조적 안정성 검토가 일부 잘못됐다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보수 과정에서는 석탑 내부에서 금제사리 봉영기 등 모두 9점의 사리 장엄구가 출토돼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조만간 석탑 수리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학술 포럼을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한 뒤 전체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 직무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재심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새로 실시하고 소방대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고인이 위험 직무 상황에 처해 있었고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다만 이번 결정이 또 다른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해 전주시가 임시 휴무에 들어갑니다. 전주시는 근로자의 날인 내일 주민센터와 민원실, 보건소 등에 필수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기업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휴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전체 직원의 15%의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으며 전주와 부안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공무원들은 정상 출근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주 교도소에서 학살당한 민간인 재소자의 유해 발굴이 이뤄집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황방산과 산정동 일대에서 국군과 인민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재소자 2천여 명의 유해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희생된 수감자 중엔 손주탁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장과 류준상, 오기열, 최윤호 국회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읍시도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을 추진합니다. 정읍사랑 상품권은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살 수 있는 일반 발행과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 발행으로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우화동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 10만 제곱미터에 꽃과 나무를 심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시민들을 위한 정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2021년 입주를 목표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보건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12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합니다. 부안 유천리 고려청자 가마터에서 발굴된 도자기 200여 점의 전시회가 청자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용과 봉황무늬 청자 등 최고급 고려 황실용 도자기가 선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버스업계가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당분간 도내 버스노조 참여는 미뤄질 전망입니다. 전북 지역 버스노조는 이달부터 단체 협상을 진행 중인데 다음 달까지 협상을 이어간 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노조 측은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당과 시도당의 창당을 제한하는 정당법 조항의 위헌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전북 녹색당은 오늘 시도당을 창당할 때 인구 비례와 관계없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도록 한 정당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당을 서울에만 두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물론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후원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에도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며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강도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2년과 위치 추적 장치 10년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주의 한 치과 화장실 문 앞에서 40대 여성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공업 생산과 유통업 판매가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광공업 생산지수는 95.2로 1년 전보다 6.5% 감소했고 대형 소매점 판매지수는 90.2로 4.7% 감소했습니다. 생산은 기계 장비와 화학 제품이 크게 줄었고 판매 부진으로 식료품과 화학 제품의 재고가 30% 안팎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